뉴스 속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이 후보들의 2차 TV 토론이 잠시 전에 끝이 났습니다. TV 토론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이 후보들의 정견도 자세하게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TV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후보들이 준비를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TV 토론도 전략 전술이 있는 것이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걸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역시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태도입니다. 토론을 하는 태도, 이 자세,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장동혁이 역시 TV 토론은 가장 뛰어납니다. 표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굳어 있는 것이 좀 있긴 하지만 장동혁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논리적입니다. 이게 과거에 자기가 했던 말, 이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가는 장소에 따라서 누가 모였느냐에 따라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표현이 좀 거칠어질 수도 있고 세련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격해질 수도 있고 좀 온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왜 그때는 그랬는지, 자기가 지켜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딘지 이게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장동혁이 가장 논리적이었다. 논리정연했죠. 그래서 설득력이 있었다. 반면에 김문수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문수가 장동혁에 비해서 이 설득력은 떨어졌지만 소위 그 후보 단일화 약속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엉뚱한 답변, 궤변이라고 하죠. 이렇게 궤변적인 이런 것이 설득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김문수가 장동혁을 공격한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김문수가 토론도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 조경태와 안철수입니다. 안철수는 내용에서나 이 토론하는 자세에서나 모두 좀 낙제점이었다. 조경태는 토론은 잘 했지만 내용에서 굉장히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조경태, 안철수는 낙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역시 장동혁과 김문수의 대결이었습니다. 서로 한 세 가지 지점에서 충돌을 했습니다. 장동혁이 먼저 포문을 열었죠. 김문수에 대해서 후보 단일화 약속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 김문수는 결과적으로 한덕수와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았느냐. 궤변이죠. 이 지켜보는 사람들은 좀 김문수가 답답하다 이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장동혁이 먼저 점수를 땄고 김문수의 반격도 날카로웠습니다. 김문수가 곧바로 장동혁에 대해서 이 개헌 저지선이 무너져도 괜찮다. 그러니까 다 도려내자. 지금 당론을 어긴 사람들,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을 도려내자라는 것은 너무 과격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이 방어는 했습니다. 이 당론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107명을 지키자. 이게 가장 최선인데 당론을 지키지 않으면 이 표결에서 민주당 찬성을 해버리면 이건 지킬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 개헌이 있더라도 국민 손에 맡기더라도 이 내부 총질이나 이 당론을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1대1로 비겼지 않느냐. 내용 면에서는. 마지막 이제 김문수의 공격이 날카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특검입니다. 이 특검의 두 가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겠다. 또 국민의힘 의원 전체에 대해서 지금 계엄 해제 표결을 하는 것을 방해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특검의 두 가지 수사, 이건 정치 탄압이다. 여기에 김문수는 소위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도 1인 시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의 철야 농성이 더 먹혀들고 있다. 이 부분에서 김문수가 장동혁에 비해서는 좀 우위에 섰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하는 태도 면에서는 장동혁이 나았고 내용 면에서는 김문수가 전혀 밀리지 않았다. 김문수의 발전 속도가 좀 빨랐다. 최근에 김문수가 이 농성을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서 밤에 잠도 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속옷을 입고 있는 이런 모습까지 공개가 되고 노숙자 같은 모습이 공개가 돼서
또 이걸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데, 뭐 농성이나 이런 부분은 소위 김문수의 장기죠. 이제 이 농성하는 그 속옷을 입은 모습, 그런 부분들은 좀 공개되지 않는 것이 좋다. 뭐 체조를 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농성이 이렇게 논란까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의 수사가 여기에 김문수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면서 특검의 수사가 김문수를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 특검의 수사가 장동혁, 김문수 전체로 이제 완전히 이 당권 경쟁은 판을 갈라버리는, 조경태, 안철수는 특검의 수사에 뭐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이런 모습이 되면서 이제는 찬탄 반탄을 넘어서서 특검 수사의 어떤 태도냐, 이런 모습으로 완전히 나뉘어지는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장동혁과 김문수, 장동혁이 김문수를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좀 주춤하면서 이 특검 수사를 계기로 해서 김문수가 다시 방어에 나서면서, 반격에 나서면서 이게 지금 김문수, 장동혁이 두 사람이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누가 유리하냐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계엄과 탄핵 뭐 전체 부분에 있어서 김문수, 장동혁이 모두 이제는 세련되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보다 많은 당원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말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런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김문수, 장동혁이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오늘 토론회였습니다. 결국 오늘 대부분의 후보들이 지적했듯이 이재명 정권의 가장 잘못한 것은 이재명의 재판을 중단시킨 것, 그리고 특히 이 광복절에 윤미향과 조국을 사면한 것, 이 부분을 꼽았습니다. 이건 이재명의 가장 뼈아픈 실체,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지율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50% 선이 위협받고 있다. 광복절에 하필 윤미향을 사면했어야 했느냐. 조국을 지금, 미루었어도 될 조국을 지금 이렇게 사면한 것. 이 조국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지지율이 말을 합니다. 이재명은 이 조국을 사면해서 저 정청래를 견제하겠다라는 걸 분명히 한 셈입니다. 조국 사면에 지금 가장 못마땅한 사람은 민주당의 정청래일 겁니다. 합리적인 국민들, 뭐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에서는 정청래일 겁니다. 이 정청래는 저 조국을 빨리 당을 흡수해서 저 조국의 존재감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저 조국을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박살을 내야 하는데 조국이 그렇게 쉽사리 당할 것 같지는 않다. 이재명이 뒤에 버티고 있다. 문재인도 뒤에 있다. 이런 묘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지금 장동혁과 김문수의 결선 투표가 아니겠느냐. 민주당은 지금 정청래와 조국, 소위 뭐 여권은 이 대결이 본격화되었다.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윤준병입니다.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뭐 사면을 반대할 수는 없는데 조국의 입시 부정, 이 부분을 감싸려는 것은 아니다. 이 입시 부정, 아빠 찬스는 여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 공개적으로 민주당에서 조국을 공격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정청래의 마음을 읽고 있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게 이재명이 한 사면이어서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 정청래 조국이 때문에 민주당이 쪼개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선거까지 조국이 섣불리 민주당과 합당을 결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정청래만 아니라면 민주당도, 이재명도 지금 이번 이 당대표 선거에서 박찬대가 되었더라면 조국 윤미향을 아무리 지금 좌파의 압력이 거셌더라도 저렇게 문재인까지 나서서 사면을 요구하는 저런 상황이어도 이재명이 버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까지. 그런데 이게 박찬대가 아니고 정청래가 당권을 잡으면서 정청래라면 저게 개딸들을 끼고 정청래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재명에게 등에 칼을 꽂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빨리 지금 김민석은 경쟁자이긴 하지만 국무총리, 이 정부로 와 있다. 조국을 내세워야 한다.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실책이 될 수밖에 없고 이재명으로서는 저 정청래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뭐 매를 빨리 맞자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과 김용이 있습니다. 이화영, 김용도 사면을 해야 하는데 이 조국 윤미향을 먼저 사면을 했다. 이제 저 이화영, 김용 사면에 밑자락을 까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도 가만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청래와 조국 이 둘의 경쟁을 놓고 여권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스타일도 너무나 다르고 이재명 기준으로 보면 정청래는 저 정치적으로 성장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뭐 조폭 수준의 행동대장 수준이고 조국도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저 정청래를 견제하는 카드는 지금 조국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청래와 조국의 이 경쟁이 이재명에게는 앞으로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다. 지지율 하락부터 이어지고 있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장동혁과 김문수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이게 결선 투표로 갔을 경우에 두 사람의 전략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 싸움도 볼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조경태와 안철수가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두 사람의 뭐 스타일이나 지금 뭐 판세를 보거나. 근데 후보 단일화를 만약 한다면 이 가능성을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장동혁이 팽팽한 대결이 되면 결선 투표에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혹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른다. 안철수든 조경태든. 이제 이걸 노린 후보 단일화, 이 가능성은 확률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김문수, 장동혁 어느 한쪽으로 지지율이 확 기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오늘 토론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장동혁이 가장 뛰어났지만 김문수도 굉장히 토론에서 나아졌고 전체적인 정치 상황에서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에 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이 김문수의 선택 이 부분이 맞아 떨어지면서 이 팽팽한 대결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읽을 수 있는 오늘 TV 토론이었습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